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 석사 출신 부사관 윤혜리는 군에 들어온 이후로 제대로 된 휴가를 한 번도 받지 못했었죠. 부대에서의 생활은 매일 같은 리듬으로 반복되었고 아침부터 밤까지 군복을 입고 움직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6시 기상 호각과 함께 눈을 떠야 했고 밤 10시가 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어야 했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정해진 시간에, 잠도 정해진 시간에, 심지어 화장실까지 정해진 루틴 안에서 움직였죠. 군입대 후 첫 휴가가 내려왔을 때 윤혜리는 그 단어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휴가라는 두 글자가 입안에서 이물질처럼 느껴져요. 다른 사람들은 휴가를 기다리며 세는 날짜가 있었지만 윤혜리는 그런 기대감을 느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군대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아무도 자신의 행동을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군 생활 내내 잊혀진 감각이었죠. 휴가 첫날 아침, 윤혜리는 친할아버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짧은 말로 약속을 잡았죠. 강남 쪽으로 나오는가? 점심 먹자. 군대 이야기도 복귀 날짜도 물어보지 않는 할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저 밥을 먹자는 말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손녀에 대한 오래된 걱정이었죠. 윤혜리는 전화를 끊고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군대 밖의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 자체가 낯설었죠. 옷장에서 평범한 옷을 꺼낼 때도 거울 앞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군복을 벗은 자신의 얼굴은 어떤가, 군대에서의 짧은 머리카락 아래에 숨겨진 여자의 모습은 어떤가,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군복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책임감의 무게가요. 강남의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윤혜리는 문 앞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부대의 식당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깔끔하게 닦인 유리문 너머로 흰색 테이블 클로스가 깔린 테이블과 조용하게 흐르는 음악이 보였습니다. 밝지 않은 조명 아래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군대의 식당은 반드시 세워진 등상이 환하게 켜져 있고 밥판이 쟁그랑 소리를 내며 움직였던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그런 소리가 전혀 없었죠. 발걸음 소리조차 흡수되는 것 같은 조용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윤종철은 평소 새별의 무게를 지고 있는 장군이었지만 그날은 그저 평범한 노인의 차림이었습니다. 계급 백지도 없고 수행원도 없었죠. 그냥 자식 하나 잃고 손녀 하나 남은 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손이 생각보다 작아 보였죠. 두 사람은 자리에 앉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혜리는 군복을 벗고 있었지만 군의 흔적은 아직 몸에 남아 있었죠. 등이 반드시 세워져 있었고 손가락의 움직임까지 군간부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앉는 방식도 군대식이었죠.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양 무릎을 붙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놓은 그 자세가 몸에 새겨진 것처럼요. 할아버지는 그것을 한눈에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도 반드시 앉아 있었고 그 두 사람의 자세가 이루어진 장면은 외부의 누구에게라도 평범한 할아버지와 손녀의 만남으로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메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어주며 말했죠. 천천히 봐. 메뉴가 오기 전에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냐? 군대 일을 묻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묻는 것도 아닌 그 질문. 윤혜리는 잠깐 생각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냥 먹는 편이에요. 할아버지는 그 답에 만족하듯이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밥을 먹는 것과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은 다른 일이었지만 그 차이를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죠. 다음에 또 만나면 더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차려지면서 할아버지는 한 번 더 평범한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죠. 요즘 살은 좀 붙었냐? 윤혜리는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군대에서 듣는 질문이 아닌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혼자 살아온 할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그 질문이었죠. 윤혜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이요. 그 말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먼저 음식에 손을 대며 고개를 가볍게 움직였죠. 먹어. 그 한마디 안에 군대식의 명령이 아닌 평생 손녀를 걱정해온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이 진행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무거운 것도 없었습니다. 군복의 압박도 군대 내 생활의 스트레스도 그 테이블 위에는 오르지 않았죠. 윤혜린에게 그 시간은 군 생활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숨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고 할아버지의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군대에서 눈을 떠서 잠을 잠까지 누군가의 기대 안에서 움직였던 몸이 처음으로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천천히 씹는 것,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군대에서는 주어지지 않았던 작은 사치였죠. 점심을 마친 뒤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저기 쇼핑몰 쪽으로 어떻게 되는가? 윤혜리는 별로 기대는 안 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녀와 할아버지의 조용한 데이트였죠.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최고급 쇼핑몰로 두 사람은 발걸음을 옮기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었고 윤혜리는 그 옆에서 군대의 속도가 아닌 평범한 걸음으로 이동했습니다. 군대에서는 항상 빠르게 반드시 세워진 걸음으로 움직였던 몸이 처음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윤혜리는 할아버지의 옆에서 조용히 걸었죠. 쇼핑몰 입구의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의 소리와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이 조용한 오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죠. 쇼핑몰 안은 평일 오후임에도 꽤 붐비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들었죠. 매장의 음악과 안내방송이 겹쳐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복잡했습니다. 윤혜리는 그 소리들 안에서 잠깐 멈추었죠. 군대에서는 부대 안의 모든 소리가 의미 있었습니다. 기침오각, 점호, 상관의 목소리, 발걸음 소리까지. 여기서는 아무 소리라도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냥 소리였습니다. 윤혜리는 그 차이가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매장을 돌아보며 윤혜린의 옆에서 걸었죠. 가끔 윤혜린이 한 매장 앞에서 멈추면 할아버지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진열된 옷들을 바라보았죠. 윤혜린은 자신에게 맞는 옷을 고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대 밖의 옷은 군대 지급품과 달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했고 그것이 오히려 낯설었죠. 어떤 옷이 자신에게 맞는지, 군복을 벗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질문들이 작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온 방향에서 이상한 냄새가 스쳐 지나갔죠. 담배 냄새가 향수와 섞여서 한꺼번에 밀려온 것이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담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었지만 이건 다를 것이었죠. 진하고 오래된 냄새였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냄새, 그냥 잠깐 피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된 습관의 냄새였죠. 윤혜리는 본능적으로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의 주인이 다가왔죠. 5에선
육군 대령. 52의 나이였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채 군 생활에 모든 인생이 묶여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체형이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내는 존재감은 평범하지 않았죠. 얼굴에는 깊어진 주름이 남아 있었고 눈 사이에 미간이 자주 찌그려지는 습관 탓에 그 자리에는 아예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있었지만 군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몸의 움직임, 눈의 움직임, 그 모든 것이 군대의 냄새를 풍기었습니다. 오해선은 쇼핑몰 입구 쪽에서 들어오면서 주변을 한눈에 훑었죠. 평소의 습관이었습니다. 부대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주변을 한눈에 정리하는 것이 오해선의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 눈이 윤혜린에게 멈났습니다. 잠깐이었죠. 그지만 그 잠깐 안에서 오해선은 이미 많은 것을 읽었습니다. 윤혜린의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몸의 움직임은 평범하지 않았죠. 등이 반드시 세워져 있었고 발이 붙어 있었습니다. 군복을 벗었더라도 군인의 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죠. 그리고 더 있었습니다. 윤혜린의 손 위에 군복의 소매가 남긴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고 손가락의 움직임도 군간부의 냄새를 풍기었죠. 오해선은 그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판단했죠. 군기가 빠졌다. 오해선은 군대 안에서 일종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인이라면 군복을 벗어도 군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규칙이 어디서든 언제든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휴가 중이라는 사실 따위는 오해선의 눈에는 들어가지 않았죠. 군대 밖에서도 군대의 냄새를 풍기는 군인이라면 그것은 오해선에게 관할의 대상이었습니다. 오해선은 천천히 다가간다가 윤혜린의 앞에서 멈추었죠. 할아버지가 옆에 있었지만 오해선은 그를 그저 평범한 노인 보호자로 보았습니다. 군인과 군인 사이의 일이었죠. 오해선은 눈을 가볍게 내려뜨리며 윤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고날 선 목소리로 말을 던졌죠. 요즘 하사들은 밖에만 나오면 군인인 척도 안 하네. 그 목소리가 쇼핑몰의 음악과 안내방송 안에서도 명확하게 들리었습니다. 윤혜린의 등이 더 세워져 있었죠. 군대의 목소리가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오해선의 목소리가 쇼핑몰 안에서 날아다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눈을 돌렸죠. 매장 앞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멈추었습니다. 군대의 냄새가 아닌 공공장소에서 들려오는 그 날카로운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무언가 이상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했죠. 그지만 오해선은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감각했죠. 서울대? 공부 좀 했다고 군대가 만만해 보여? 오해선은 한 걸음 더 다가간다가 다시 멈추었습니다. 눈을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훑으며 윤혜린을 바라보았죠. 군대에서 부하에게 시선을 던지는 방식, 그 시선 안에 있었던 것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는 이미 내려진 것이었죠. 오해선에게 윤혜린은 군기가 빠진 군인이었고 그것을 고쳐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윤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복을 벗고 있었지만 군의 흔적이 남은 몸은 이미 군대의 규칙을 기억하고 있었죠. 상관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군대에서 배운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그지만 이건 군대가 아니었죠. 휴가 중이었고 공공장소였고 할아버지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윤혜린의 몸을 붙잡고 있었죠. 화가 난다는 것을 느끼었고 그 화가 군대의 규칙을 넘어서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지만 아직
그 선을 넘지 않았죠. 할아버지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한 발을 앞으로 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만하시죠. 그 목소리는 화나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침침한 것이었죠. 평생 군대 안에서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지만 오해선은 그를 그저 늙은 보호자로 취급했죠. 평범한 할아버지, 손녀를 데리고 쇼핑을 하다가 불편해진 노인. 오해선에게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빠지세요. 군대 일입니다. 오해선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날카로워졌죠. 할아버지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오해선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 안에 무언가가 있었지만 오해선은 그것을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을 여유가 없었죠. 이미 자신의 규칙 안에서 상황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오해선은 군대에서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상관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무조건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었죠. 그지만 부하 앞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잔인하고 날카로운 말이 쏟아지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이상한 것은 누군가가 말릴수록 오해선은 더 강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발당할수록 자신의 권한을 더 강하게 주장하려는 것이었죠. 할아버지가 말리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몸려왔지만 오해선은 그것을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야 할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해선은 한마디 더 꺼냈죠.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이야. 그 말이 공기 안에서 떠올랐고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군대의 냄새가 아닌 순수히 사람을 깎아내리는 냄새였죠. 윤혜린의 눈이 잠깐 깜빡였습니다. 부모가라는 두 글자가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죠. 군대에서 어떤 말을 들었더라도 그 말은 군대 안의 규칙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지만 이건 군대의 규칙이 아니었죠. 이건 사람이었습니다. 오해선은 아직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다시 윤혜린 위로 들었고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눈으로 다시 한번 훑었죠. 군대의 냄새를 풍기는 몸, 그리고 그 안에서 군기가 빠진 군인. 오해선에게는 아직도 고쳐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침이 어떤 형태로 올 것인지를 이미 오해선의 눈 안에서 결정되었죠. 윤혜리는 아직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다는 것을 느끼었고 그 화가 군대의 규칙을 넘어서려는 것을 느꼈죠. 그지만 아직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휴가 중이었고 공공장소였고 할아버지가 옆에 있었죠. 그 세 가지가 자신의 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직도 조용히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 안에 있었던 것은 군대의 규칙이 아닌 손녀에 대한 깊은 걱정과 아직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침침한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해선은 아직도 멈추지 않았죠. 오해선의 말이 공기 안에서 떠올랐고 쇼핑몰 안의 소리들이 잠깐 작아진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은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매장 직원도 지나가다가 멈춘 커플도 아이를 손잡고 걸어가다가 멈춘 어머니도 그 냄새가 공기 안에 퍼져 있었죠. 군대의 냄새가 아닌 누군가가 깎아내리는 냄새입니다. 오해선의 눈은 아직도 윤혜린 위에 있었고 그 눈 안에 있었던 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였죠. 윤혜린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군대 밖에서도 군대의 규칙이 몸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죠. 상관의 말을 듣고 그 앞에서 침묵하는 것. 군대에서 배운 첫 번째 것이었고 그것이 몸에 새겨진 것처럼 작동했습니다. 그지만 그 침묵의 안에서 윤혜린의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죠. 부모가라는 두 글자가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고 그 상처가 군대의 규칙보다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군대에서 어떤 말을 들었더라도 그 말은 군대 안의 규칙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지만 이건 군대의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이었죠. 휴가 중이었고 공공장소였고 할아버지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윤혜린의 몸을 붙잡고 있었죠. 화가 난다는 것을 느꼈고 그 화가 군대의 규칙을 넘어서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대에서 받아온 모든 것,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받아온 압박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지만 아직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해선을 더 자극했죠. 오해선은 윤혜린의 침묵을 읽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런 침묵을 보아온 것이었죠. 부하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선에게는 아직도 더 밀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군대에서 부하를 무너뜨리는 것은 말로 시작하지만 말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오해선은 그 경우를 잘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안 대꾸하냐? 오해선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다가간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오해선의 손이 움직였죠. 빠르고 짧은 동작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늘 해오던 방식이었죠. 세게 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짧은 동작,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짧은 동작. 오해선의 손이 윤혜린의 뺨을 건드렸고 그 소리가 쇼핑몰 안에서 작게 들린 것 같아요. 주변의 냄새도 소리도 그 순간에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그 한순간만 남았습니다. 주변이 순간 얼어붙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누군가가 가방을 내려놓고 멈추었고 다른 누군가는 아이를 들어올려 몸으로 막아주었죠. 그리고 한쪽에서 누군가의 손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빠르고 조용했죠. 주변의 사람들은 이미 이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기록하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윤혜린의 눈이 흔들렸죠. 군대에서 어떤 것을 받아왔더라도 그 안에서는 군대의 규칙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지만 이건 군대가 아니었죠. 휴가 중이었고 공공장소였고 할아버지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무거워졌죠. 군복을 벗은 몸이 당하는 것이었고 군대의 규칙 밖에서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배운 침묵이 이번엔 군대의 규칙이 아닌 깊은 치욕과 함께 남아 있었죠. 그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화가라거나 놀라움이라거나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죠. 평생 군대 안에서 살아온 사람의 눈이 한순간 다른 눈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 눈은 군대의 규칙을 아는 눈이었고 군대의 규칙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래 알아온 눈이었죠. 그리고 그 눈 안에 있었던 것은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군대에 대한 깊은 냄새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주머니로 움직였고 그 움직임은 빠르고 조용했죠. 그리고 그 순간 오해선은 아직도 자신이 군대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해선의 첫 번째 실수가 될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죠. 주변의 사람들이 이미 시선을 몰리고 있었고 누군가의 휴대폰이 이미 움직였는데도 윤종철은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만드는 그 존재감, 말 한마디 없이도 공간을 채우는 그 무게가 그 순간 주변에 퍼져 있었죠. 그리고 윤종철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요. 손가락이 떨리지도 않았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죠.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휴대폰을 들었고 그리고 오해선의 방향으로 가볍게 들었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 그대로 기록해 두세요. 그 말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향한 것이었죠. 이미 휴대폰을 꺼낸 사람들에게요. 조용하고 날카로운 한마디였습니다. 오해선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추었죠.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군대 밖의 평범한 상황으로 읽었죠. 손녀를 위해 기록을 남기려는 늙은 보호자의 행동으로 읽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오해선의 목소리는 아직도 날카로웠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것은 군대의 냄새였습니다. 군대 밖에서도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의 냄새였죠. 윤종철은 오해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은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죠. 상관의 눈을 봐왔고 부하의 눈을 봐왔고 그리고 군대 안의 모든 종류의 눈을 봐왔는데 그 눈은 그 안에 어떤 눈과도 달라 보였습니다. 차갑고 침침한 눈이었죠. 그리고 그 눈이 오해선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군대에서 부하를 훑는 눈이 아니었죠. 군대에서 군인을 평가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이미 끝나 있었죠. 윤종철은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방금 하사에게 손을 대셨습니까? 그 말은 군대의 언어였죠. 군대에서 쓰는 말, 군대에서 상황을 정리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것은 군대의 규칙이었죠. 군대의 규칙 안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손을 대는 것은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군대 안에서도 군대 밖에서도 같은 규칙이었죠. 오해선은 당당했습니다.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당당함이었죠. 자신의 규칙이 군대의 규칙이라는 확신이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 규칙 안에서 자신은 옳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기강지도입니다. 그 대답이 나왔죠. 짧고 날카로운 한마디였습니다.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때에는 그 말이 방어의 첫 번째 무기였죠. 기강지도라는 두 글자가 군대 안에서는 많은 것을 정당화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오해선의 첫 번째 실수가 되었죠.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그 순간 군대의 규칙이 역으로 작동했습니다. 기강지도라는 말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는 오히려 오해선의 행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었죠. 군대의 규칙 안에서 기강지도는 상관의 권한이었지만 그리고 그 권한은 군대의 규칙 안에서 엄격하게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만 작동했습니다. 윤종철은 그 대답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오해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은 아직도 차갑고 침침했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이미 많은 것이 정해졌다는 냄새였습니다.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때에는 말 한마디가 군대의 규칙 안에서 공식적인 기록이 되었죠. 그리고 그 기록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아직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아직도 움직였죠. 그리고 윤혜리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군대 밖의 몸이 아직도 군대의 규칙 안에서 움직였죠. 그리고 할아버지의 눈이 오해선의 눈과 만난 그 순간에 오해선은 아직도 자신이 군대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첫 번째 실수가 되었죠.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로 무너져가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쇼핑몰의 보안 카메라가 그 순간을 찬찬히 기록하고 있었죠. 오해선의 손이 움직였던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윤종철의 휴대폰이 움직였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영상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찬찬히 움직였던 휴대폰의 영상도 목격자들의 진술도 한꺼번에 모여졌죠. 군대의 규칙 밖에서도 군대의 규칙 안에서도 그 순간은 기록되었습니다. 군 감찰 라인이 움직였죠.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였던 것은 단순히 오해선의 행동 때문이 아니었죠.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이 공공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었는 것이었습니다. 군대의 규칙은 군대 안에서만 작동했고, 군대 밖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군대의 규칙 밖의 행동이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오해선의 과거가 함께 끌려 나왔습니다. 군대의 규칙 안에서 오해선이 어떻게 움직였던지 그것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죠. 부대 창고 뒤에서의 흡연, 그리고 그 냄새가 몸에 배어 있었던 것까지. 오해선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부대 창고 뒤에서 담배를 피웠고 그것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도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그지만 그것은 작은 것이었죠. 더 큰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반복된 폭언이었죠. 군대의 규칙 안에서 오해선이 부하에게 던져온 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군대의 규칙 안에서도 군대의 규칙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도 오해선의 말은 그 테두리를 넘었죠. 부하에게 던져온 말들이 군대의 규칙이 아닌 사람을 깎아내리는 냄새를 풍기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명분으로 한 물리적 위협까지 드러나고 있었죠. 오해선의 손이 움직였던 것이 오해선에게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상관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부하 앞에서는 폭군이던 기록들이 하나씩 모여졌죠.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군대의 규칙을 어떻게 적용했던지 그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오해선은 군대의 규칙 안에서 자신의 규칙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규칙은 군대의 규칙이 아니었죠.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이 아닌 규칙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윤혜린만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해선은 스트레스를 핑계로 사람을 망가뜨려 온 인물이었죠.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도 눈에 띄었지만 오해선의 계급이 그것을 막아왔죠. 대령이라는 계급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많은 것을 막아왔었습니다. 그때서야 오해선은 눈치챈다가 멈추었습니다.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이 역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군대의 규칙로 무너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해선의 눈이 윤종철을 다시 바라보았죠. 그 조용한 노인, 손녀를 데리고 쇼핑을 하다가 멈춘 평범한 할아버지로 읽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이 노인 누구야? 오해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작아진 것이었죠.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평가하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해선의 눈 안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움직였죠.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불안해진 것이었습니다.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오해선은 이제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그 느낌은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군 감찰 라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움직였죠. 그리고 그들이 움직였던 것은 단순히 오해선의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이 공공장소에서 적용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었죠. 군대의 규칙은 군대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었고, 군대 밖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군대 안의 규칙을 벗어난 행동이었습니다. 감찰관들이 보안 영상을 한 프레임씩 돌려보았죠. 오해선의 손이 움직였던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얼어붙었던 그 순간, 그리고 윤종철의 휴대폰이 움직였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이 공공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은 군대의 규칙 밖의 행동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었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오해선의 행동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감찰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해선은 뒤늦게 태도를 바꾸었죠.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이 역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었고, 그리고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해였습니다. 오해선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아진 것이었습니다.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자신을 되돌리려는 그 순간이었죠. 과했습니다. 오해선은 한마디 더 꺼냈습니다.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과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규칙이 군대의 규칙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확신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로 무너져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이 이미 움직였었고,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군대의 규칙 안에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고, 그리고 그것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공식적인 기록이 되었죠. 그리고 그 기록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윤종철이 처음으로 신분을 밝혔습니다.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것이었죠. 3스타 장군 윤종철. 그 이름과 계급이 공기 안에서 떠올랐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것은 군대의 규칙 안에서의 무게였습니다. 군대의 규칙 안에서 새별의 무게는 군대의 규칙 안에서 가장 큰 무게였죠. 오해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 처음으로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죠.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평가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비열하게 고개 숙이던 상관 중의 상관이었죠.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가장 큰 무게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해선은 무너졌죠.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로 무너져간 것이었습니다.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가장 큰 무게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었죠. 군대의 규칙 안에서
자신이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규칙이 역으로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눈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로 무너져간 것을 이제 완전히 느끼고 있었죠. 오해선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그 손 안에 군대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이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오해선은 군 감찰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직권 남용과 폭행, 그리고 반복된 폭언과 물리적 위협.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군대의 규칙을 어떻게 어겼는지가 하나씩 공식적으로 정리되었죠. 영창 수감과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로 무너져간 것이었죠. 기강을 외치던 사람이 기강으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오해선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순간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무게가 한꺼번에 무거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었죠.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로 무너져간 것의 무게가 오해선의 몸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것이었죠. 군대의 규칙 안에서 자신이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규칙이 역으로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해선은 영창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죠. 군대의 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의 냄새는 이미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윤혜리는 영웅 대접을 받지 않았습니다.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이 적용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되었죠.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군대의 규칙을 어겼고, 그리고 그것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책임을 받아들여야 했는 것이었습니다. 윤혜린에게는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이 적용되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군대 밖에서 군대의 규칙 밖에서 당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로 정리되었는 것이었습니다.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이 적용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되었죠. 윤혜린에게는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이 적용되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군대 밖에서 군대의 규칙 밖에서 당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로 정리되었는 것이었죠.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이 적용되었는 것은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군대의 규칙을 어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잘 버텼다는 말만 듣는 것이었죠.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군대의 규칙을 어겼고, 그리고 그것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로 정리되었는 것이었습니다.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군대의 규칙을 어겼는 것을 군대의 규칙로 정리하는 것이었죠.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군대의 규칙을 어겼는 것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로 정리되었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말했죠.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군대의 규칙을 어겼고, 그리고 그것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로 정리되었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은 군대의 규칙이 아니었죠. 내가 오늘 지킨 건 내 체면이 아니라 내 존엄이다. 그 말이 공기 안에서 떠올랐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것은 군대의 규칙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냄새였습니다.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군대의 규칙을 어겼는 것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로 정리되었는 것이었죠. 윤혜리는 그 말에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눈물로 흐르는 것이었죠. 군대 밖의 몸이 군대의 규칙 밖에서 당한 것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로 정리되었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냄새로 느꼈는 것이었습니다.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군대의 규칙을 어겼는 것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로 정리되었는 것이었죠. 윤혜린에게는 군대의 규칙이 아닌 할아버지의 말이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군복을 벗은 손녀와 계급을 내려놓은 할아버지가 조용히 쇼핑몰을 빠져나가며 이야기는 끝났죠. 군대 밖의 몸과 군대 밖의 눈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군대의 규칙을 어겼는 것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로 정리되었는 것이 아닌 그냥 두 사람이 조용히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쇼핑몰의 냄새와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두 사람은 그냥 조용히 걸었죠.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군대의 규칙을 어겼는 것이 군대의 규칙 안에서 군대의 규칙로 정리되었는 것이 아닌 그냥 손녀와 할아버지의 조용한 데이트가 다시 되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군대의 냄새가 아닌 사람의 냄새로 남아 있었죠.